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가온 엔데믹 시대 수혜주 옥석 가리기입니다. 그렇죠.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다음 주 18일이죠.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최근 한 달간 리오프닝 주식의 상승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최우선주로 꼽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리오프닝주에 대한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대표 업종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가 꼽은 유망주를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리오프닝 업종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11일 기준인데요. 항공과 여행, 그리고 엔터와 의류, 유통 이렇게 5가지 업종의 수익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항공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무려 18%가량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최근 국제선 증편 계획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업종은 바로 여행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이후에 주요 여행사의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일제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터 업종은 약 3% 상승했는데요. 이번 달 초까지 주가 급등을 보였던 엔터주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류 업종입니다. 약 2% 상승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의류 수요 확대와 신규 브랜드 런칭 등 호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통업종입니다. 아직은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았지만 향후 기대감이 존재하는 업종인데요. CJ 프레스웨이와 롯데칠성 등 주요 유통주의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수익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은 증권사가 바라본 유망 업종과 관심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 업종은 항공입니다. 실제 수익률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주에 대해서 희망 고문의 끝, 회복의 시작이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3월 국제선 여객이 1월과 1월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 국제선 여객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공급보다 수요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여객 운임이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망주로는 대한항공을 꼽았는데요. 대형사 중에서도 화물과 여객 부문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엔터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는데요. 증권사는 여전히 엔터 업종을 유망하게 바라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엔터 업종에 대해서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가장 빠른 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모두 오프라인 공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K-팝 공연 모객 수가 2019년 대비해서 43%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망주로는 하이브를 제시했습니다. 하이브의 오프라인 공연 수요는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시죠. 메리츠증권은 의류업종 내에서도 브랜드주보다는 OEM 관련주에 주목했습니다. OEM은 현재 생산자 우위 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탑픽으로는 한세실업을 제시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현재가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웃도어 의류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업무역을 의류 업종 내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1분기 OEM 부문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10%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업종별 수익률과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여행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주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여행주는 기지개를 이제 펴고 있는 과정인 건 맞습니다. 네. 우선은 국내에서 이제 방역 단계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세계 최초로, 세계 처음으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국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 방역 단계 변화는 뭐 예고가 돼 있는데 또 그에 발맞춰서 뭐 시민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방역 단계가 좀 더 늦는 상황이죠. 사회적인 시민들의 인식은
과거 코로나 시절 1년 전과 2년 전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자 그 누적 수가 한 1,50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동하는 단계라든가 여러 사회상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거든요. 치사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누적으로 나온 치사율이 0.13%로 사실상 고령층인 70대와 80대 외에는 치사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계절적인 독감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 분명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행 관련된 관심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여행객은 내국 안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벚꽃 시즌이 아닙니까? 벚꽃 시즌에 보니까 벚꽃 구경 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분명한 건 하나의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상황에서 해외 방문객이 증가할 거냐거든요. 최근에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격리 면제가 있으면서 증가할 것은 보여지긴 합니다만 중국은 여전히 봉쇄하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좋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관광에 있어서 내국인이 해외를 나갈 수는 있으나 그 또한 해외에서의 방역 단계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과거 2년 전 코로나 이전만큼의 회복은 아직까지 더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여행은 계속 증가할 텐데 제가 우리 앵커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네. 국내 여행을 간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 있어요? 독도, 부산, 여수, 제주도. 저는 설악산이요. 아, 강원도로 하시는군요. 예. 혹시 대부분의 지금 분들이 제주도로 선호하거든요. 예. 그게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제주도 관광객의 입국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에가 70만 명이었거든요. 2월 달에. 예. 올해 2월 달에 100만 명이 넘어요. 과거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월별로 평균 100만 명에서 120만 명대였거든요. 예. 1월 달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그 운항평 수도 대폭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코로나 때 3월 달 기준으로 보면 운항편 수가 6,469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때는 6,300편이었는데 지난달 3월 때는 6,400편 넘었으니까 또 의미 있는 건 국제선이 직접 제주공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편수가 더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방문객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면 결국 내국인들의 최선호는 제주도 여행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행주는 제주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재영동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뭐 우리 엔터주가 가장 시장에서 핫하지 않습니까? 뭐 JRP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큰 폭 올랐죠. 자, 1번. 과연 지금도 엔터주 매수해도 되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만일에 JRP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과 같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터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여타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 아닌 고민을 좀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엔터주들에 대한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하이브, SM, JYP, YG엔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4월 달 초순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주식의 속성상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이미 선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엔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리오프닝 뭔가 모멘텀이라든지 호재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 축소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종목별 하나하나씩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뜻하지 않게 BTS의 군면제 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과는 좀 별개의 또 이슈들이 좀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S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카카오와 뭔가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 뭐 피인수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테이블이 좀 꾸려진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하이브, SM, JYP, YG엔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주가에 대한 속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 선반영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JYP를 제외시키고 나서 하이브나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 부분까지도 하락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동성에 대한 스토리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JYP에 대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네. 이 4개 엔터사 중에서 그나마 JYP 엔터가 상당히 가격 조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기간 조정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예, 예. 때문에 그와 만큼 JYP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JYP하고 지금 그러니까 5일선과 20일선의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좁아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나 SM이나 YG엔터가 60일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고 올라오게 되면 JYP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끝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짚고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리오프닝에 대한 반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IT 종목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이쪽에서 예, 예. 먼저 오히려 리바운딩이 경기 되면서 민감 그렇죠. 쪽이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겠죠. 유동성 자체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1차적으로 IT 종목이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뭔가 타겟 트레이딩은 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고, 예. 그리고 IT 종목군들이 적정 수준으로 데드캣 바운스,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투자 전략 자체는 이 엔터뿐만 아니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유통업종도 마찬가지고 의료업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행 살펴봤고요. 엔터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떠오릅니까? 항공주겠죠. 네.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주가 좋은데 최근에 국제 원유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쪽이 좋은지, 안 그러면 저비용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 그 LCC 네. 이쪽 어떤 쪽이 좋은지 하고요. 요거 2개 말씀해 주시고 네. 아까 뭐 제주도 좋다고만 하고 어떤 종목 좋은지 종목을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캐치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설악산 얘기했는데 여행 관련돼서는 내국이니까 아까 강원도 쪽이라면 강원랜드도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유가 부분은 이 230 캐치 때 유가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투기적 거래 때문에 고점 찍고 110불에서 급락할 수 있다. 급락해서 네. 80불, 88불 정확히 예. 요 등락 구간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은 현재 느끼고는 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고유가가 될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항공주에 있어서 우선은 유가 부분이라든가 현재 고유가 또 고환율 현재 1,200원대 항공사들은 이 두 가지는 안 좋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은 분명히 부정적인데 이것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 전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개선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왔던 건 여객 수요가 막 기지개를 펴서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항공사들은 여객기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카고기죠. 예. 한물 운송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낸 한물 거예요. 운송. 예.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성은 여객기가 더 많이 운항이 될 때 수익성이 나기보다는 카고기만 더 많이 운영했을 때가 수익성이 더 좋았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객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은 국제선에서의 여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보이는데 예. 이것이 과거처럼 폭발적일 거냐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사들이 가장 좋았던 시점이 언제냐면 해외여행 우리나라가 자유화됐을 때예요. 실제로 그렇죠. 항공사들은 우리나라 그렇죠. 항공사들은 해외여행 자유화하실 때 막 엄청난 폭발적인 주가 상승 보여줬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객 수요가 국제선이 증가는 됩니다만 이것이 꼭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하기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아까 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공사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리오프닝 관련돼서 항공사를 본다면 제주도 국내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국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내 정부 정책상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 공항의 기점으로 가는 이 운항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청주에서 최근에 보면 청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게 거의 더블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48만에서 73만 입국객 증가했고 대구에서 제주, 광주에서 제주도 그러니까 지방 공항에서 제주를 기점으로 가는 이 운항표 수와 제주도의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을 집중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예.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봤을 때 저가 항공사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엔데믹 시대 기대되는 수혜주, 유통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교수님, 이 유통주 연초 이후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유통주 어떻게 보시나요? 유통주가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단은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때 유통주들도 드디어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들이 예. 좀 있었는데 막상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사실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생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한번 어느 생활 패턴이 딱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에 대한 뭔가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유통업에 대한 부분들, 매장으로 찾아가는 빈도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뭔가 성장주로서의 전환으로 성격이 투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 뭔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반등 속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유통업종 정도에서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가져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두 가지를 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 대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온라인 쪽에서 우리나라 대형 유통사들이 뭔가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온라인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뭐 네이버 많죠.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쿠팡은 우리나라 상장이 된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예. 일단은 뭐 이런 이제 군소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뭔가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많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형사들은 이 온라인 시장에서 누락이 되거나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온라인 유통망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다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유통 매점으로만 또는 온라인 매장으로만 유익, 매출액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뭔가 이제 사업 구도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현재 유통업에서 내가 조금 더 강점이 되는 기업들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그러면 오늘 캐치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입니다. 최수찬 파트너님, 아까 항공주 중에서 저비용 항공사 특히 말씀하셨는데 제주항공 캐치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제주항공을 예. 캐치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되고 지금 엔데믹 산업 간다면 국내 여행 쪽에 더 몰릴 때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데 1, 2, 3월 달에 현재 통계로 제주도 관광협회라든가 한국정부 포털 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예. 폭발적입니다. 제주도로 찾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제 주변 분들도 네. 제일 먼저 제주도 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설악산은 드물죠. 네. 그래서 제주도로 지금 가는 거에 있어서 올해 내내 이어지는데 이제 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단계가 낮아진다면 코로나 2단계로 바뀐다면 예. 풍토병실 계절적 독감으로 바뀐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선호할 거예요. 또한 이 제주도 티켓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가격 상승도 나왔고 티켓값에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저가항공에서 제주항공이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까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래도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 있잖아요 물어볼 텐데 지방공항 활성화에 있어서 저가 항공사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물기 아까 이제 수익성이 좋은 게 화물기라고 했는데 저가 항공사 최초로
화물기, 카고기를 이번에 계약해서 6월 달부터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적으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화물 운송의 거의 70%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가 비용 항공사에서 이제 올 6월부터 이 화물기를 운영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수익 증대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한 2만 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최영동 교수님의 230 종목 캐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왠지 모르게 그 엔데믹하고는 연관되는 듯 안 되는 듯 그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앞서 유통주도 말씀드렸고 여행주, 항공주 얘기 나왔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엔터 관련 주까지 다 나왔는데 그렇죠. 뜬금없이 진짜는 미용기기 쪽에 글쎄요.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종목군들은 타이밍들을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장에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고 네. 이제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하게 되면 화장도 아. 중요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시술을 하지 못했었던 그렇죠.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후발주자로서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하이루론산 그러니까 더말 필러라는 제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2014년도에 시각청의 품목 허가를 받고 나서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80% 이상이 이 필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그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 자체가 좀 많아지고 또 그리고 미용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말서부터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지금 같은 경우 뭐 중국 왜 뜬금없이 중국 이야기를 해라고 하시겠지만 네. 뭐 엔더믹도 그렇고 팬더믹도 그렇고 봉쇄 자체도 뭐 그렇죠. 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봉쇄가 풀리고 나서 계획대로 중국 쪽에서에 대한 허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예.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필러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들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미용기구도 2월 달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숨어 있는 진주, 예. 생각보다는 다른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우리 230하고 딱 맞네요. 숨어 있는 진주. 아, 그렇습니다. 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엔데믹 시대 기대되는 수혜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